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배달만 하는 집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존엄적인 인간인데.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마이크 한 번만 찾드릴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주가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혹시 충주에서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리 잡게 되고 처음에 이제 1호점을 이쪽부터 오픈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하다 치킨집을 차리시게 된 건지. 치킨집 하게 된 계기는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광고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광고주 분께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치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서 한번 놀러 가려고 해서 가봤는데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요? 엄청 오래됐네요. 2003년도 이제 몇 살이지? 매장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쪽이 이제 포장하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메뉴들을 초이스하시고 그 다음에 오더를 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주방 안에서 제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픽업해서 보내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고. 매장이 꽤 크네요. 예, 이제 매장 섹션이 좀 구분이 돼 있고요. 이쪽은 일반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쪽은 이제 단체 손님들이 오시면은 저녁에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서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게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몇 평이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총 38평이고요. 저희가 이 매장을 오픈한 지는 한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6년이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예. 손님들이 이제 니드가 점점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장해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취식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정통적으로 이제 프라이드 전문점이다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주 종목이죠. 제일 맛있게 하고 있고. 제가 치킨집은 처음 촬영을 나와봐가지고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요새 약간 젊은 사회에서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기승전 치킨 창업이다. 네, 치킨 사업을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계신데 약간 이렇게 어떻게 생존 비결이 있으신지. 치킨집은 정말 정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게 치킨집인데 워낙 고객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고객층들을 흡수하려고 저희도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했던 이유에서도 지금 고객들과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치킨집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그래요? 워낙 낮다 보니까 무리한 대출이라든가 무리한 대여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또 아이템이기도 하고 대형 형태로 오픈하기보다는 중소형 형태로 오픈해서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과 약간의 소통과 어느 정도의 매칭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치킨업입니다. 보통 오픈은 몇 시에 하세요?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는 4시 정도에 오픈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1시, 12시 정도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제가 알기로 곱창집 같은 데는 오픈하기 전에 한 선두리 시간이 필요한 걸 알고 있는데 치킨집은 어떤가요? 밑준비라 그래가지고 오픈과 상관없이 영업시간 외의 시간들에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들은 필요 없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치킨 같은 경우가 다 절단이 돼서 그냥 바로 브레딩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똥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이제 조언을 해서 염지를 다 끝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잘 팔 수만 있게, 그러니까 오픈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득이죠. 몇 분이서 근무하세요? 저희가 평일은 3명이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4분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포함하셔서? 예. 38평의 그 인원이면 합리적인 건가요? 물론 이제 애를 써서 매출을 더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치킨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력 대비 이 정도 매출만 나와주면 가장 프라임 어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이렇게 애를 쓰거나 노동력 착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는 않죠. 혹시 대표님이 가게는 매출과 순수익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대략적으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1매출이요? 예, 근데 하절기에는 조금 더 한 120, 130까지는 올라가는데 평균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률은 거기서 한 30%에서 35%? 이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치킨업을 하면서 수익률을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구간의 어떤 매출이라는 거는 1000만 원 단위당 한 명씩이라고 보는 제 계산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3000 매출을 찍으면서 아까 3명에서
4명 말씀을 드렸던 거는 1,000만 원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3,000이면 3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조금 쉬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있기 때문에 한 3.5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1,000만 원 이하라도 하더라도 치킨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이제 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동네 장사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여기가 내가 만족스러워서 왔기는 왔는데 이분이 부득이하게 매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니 내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시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테이블 단가 저희가 한 4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 나오는데 하루에 5테이블 정도만 자기가 받아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포장이랑 배달까지가 가미가 돼주면 한 1,200에서 1,500원 혼자서도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치킨은 조금 구조적으로 일반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맛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 수원 왕갈비 통닭 엄청 쉽게 만들잖아요. 실제는 맛이 되게 어렵군요. 맛을 구현한다는 게 쉽진 않고요. 저도 업력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 끝에 이 정도 맛을 낸 거고 이 정도 맛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6년이고 7년이고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맛을 어떤 잡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익숙한 맛에 가장 근접하게 연출해내면 가장 맛있는 맛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 되게 추상적이어서 가장 익숙한 맛에 가장 근접을 해라. 그보다 뛰어넘었으면 너무 행복한 건데 아무리 상대적인 평가를 받아도 뛰어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예 그냥 판단을 해버리시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대형 브랜드들의 그 맛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조금은 못해 이런 판단을 할 뿐이지 이 맛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던 맛을 맛있는 맛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 이거 그 집 그 맛 비슷하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저희는. 보통 생닭 매입비가 얼마 정도 하나요? 매입 비용은 전체 판매가의 한 3분의 1 정도로의 매입이 끝나야지 정상적인데 이 닭고기 사업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게 본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 갖춰야 될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한 마리를 팔려면. 하다못해 이 튀김류도 지금 한 39,000원, 4만 원 정도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의 현실인데 이 한 통이에요? 예. 18리터 기준 한 통에 예.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또 유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자의 어떤 노하우라면 노하우의 어떤 형태의 맛을 내려고 애를 쓰는다고 표현하면서 이제 공급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그게 너무 비싸요. 거의 8만 원, 7만 원. 똑같은 18리터예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마리당 원가가 차지하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구조적으로 계속 모순적으로 원가는 올라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과연 저는 치킨을 튀길 때 그 8만 원짜리 기름과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4만 원짜리 기름의 튀긴 품질의 차이를 어떤 소비자든 아니면 그 판매자 입장도 차이를 체크해낼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제 차이가 있으신가요? 보기에는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먹어봤을 때도 차이를 못 느끼는 게 정상인일 겁니다. 그래요? 아마 그리고 그 8만 원짜리를 공급하는 본사의 QC들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8만 원에는 본사에 많은 마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입구에 뻥튀기 기가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왜 저렇게 하냐면요. 목마른 음식을 자꾸 줘야 돼요. 맥주 먹을 때. 목마른 음식을 주라. 그래서 빨리 목이 타게 만들어야 한 잔이라도 더 드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저 뻥튀기를 준비한 이유도 있고 앞으로도 자영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주 메뉴만 판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쨌든 돈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머니에서 하나라도 더 빼내려면 뭔가 좀 꼬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여러 요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매장의 수익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 저는 아이스크림 이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것도 술 드시다 보면 계속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술을 드시는구나. 굉장히 비싼데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판매를 또 안 하고 워낙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에이드를 저희가 포장으로도 해드려요. 이게 이제 캔 슈머라 그래가지고 뭔지 알아요. 캔에 이렇게 그 내용물을 넣어주는 그래서 생맥주도 여기다 팔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캔슈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투자들이 우선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비용은 꼭 빠진다는 거를 확신을 갖고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템들의 가장 좋은 점들은 치킨이랑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치킨집에서 팔아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를 부가적인 걸 판매할 때 힘들면 안 돼. 이게 직접 푸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최대한 노동을 더 해야 되는 동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가볍게 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시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쨌든 나한테 뭔가 와야 돼. 내한테 손님들이 와야지 내가 뭔가 연출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오직 배달만 하는 집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본사의 노예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존엄적인 인간인데. 저희 메뉴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보셨던 이제 이런 시대별 치킨의 메뉴들도 있고요. 윙봉 굉장히 바삭하고 드셔보시면 굉장히 재구매율도 가장 높은 아이템이 쪽 윙봉들이고요. 그다음에 순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연출해서 또 조금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여자분들까지는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별도 보면 70, 80을 좋아하는 세대분들이 있고요. 90을 좋아하는 세대분들이 있더라고요. 70, 80은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 내가 먹던 맛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아내는 공간, 각자의 취향에 맞는 뭐 치킨을 찾아내는 취향 저격소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컨셉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좀 곁들인 메뉴에 대해서 크게 떡볶이도 있네요. 떡볶이가 저희 시그니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큰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꼭 치킨을 시키면 같이 조금 시켜 먹기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이드 메뉴들도 개수를 좀 줄이고 가격을 확 낮춰놨기 때문에 치킨 시키는 김에 하나만 정도 더 시켜 먹지 하는 좀 가볍게 조금 판매될 수 있는 전략을 좀 꾸며놓은 거고요. 소비자분들은 점점 더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세요. 대형 브랜드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뭉쳐놓고 좀 가격을 헤비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성 중에서 4가지 구성 중에서 2가지는 내가 솔직히 먹지도 않고 버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 말고 저희는 좀 달락달락 그냥 시켜라. 저렴한 것만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금액이 많이 커져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도 저희 판매 전략으로 좀 잡아오는 방법들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은 싼 듯한데 결국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는 맞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팔 거 다 파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싸게 팔아도 하나에서 조금만 양보해서 다른 걸 더 연출시키면 그 수익은 훨씬 더 배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이볼이 있네요. 그러니까 점점 안 쳐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저희도. 이게 하이볼이 참 되게 효자더라고요, 효자. 근데 왜 프랜차이즈 대형 브랜드들이 이런 거를 푸시를 안 넣고 매장으로 안 집어넣냐 하면 이걸 많이 팔면 어떤 메인 품목이 안 팔려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술을 넣지는 않잖아요. 술은 그냥 주류 도매사들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연출은 절대 안 하려는 게 아마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보시면 또 있네요. 홀 메뉴들 연출돼 있는 건데 완전 술안주다. 치킨집이 진짜 치킨만 팔아서는 승부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지겹거든요. 매일 치킨만 먹으려고 그러면. 손님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보통 한 마리를 조리하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리세요? 15분 정도. 15분이요? 대표님 보통 손님들이 몇 시쯤부터 오기 시작하세요? 한 6시나 넘어야 될걸요? 가장 피크 시간대가 몇 시일까요? 저희가 한 8시부터 10시? 이때 한 번은 꽉 차죠, 어쨌든. 그때까지 있으실래요, 그러면? 네, 대표님 오늘 일단 촬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마지막으로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누구한테나 초보라는 과정은 있을 수뿐이 없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열정만 앞서서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꼭 상담하셔서, 그리고 이 자영업의 이 어려운 길을 들어오시기 전에 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한번 얘기도 나눠보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은 있으니 한번 열정을 갖고 창업하신다면 정말 돈 벌 수 있고 오랫동안 이 업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